현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모의고사 풀이는 영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성상국어 리마스터링 1회 문제 일단 독서론 1번부터 3번 이거는 제외하고요. 4번부터 볼 텐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자,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이제 머릿속에 지우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어,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시간이 있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본적인 독해 능력 향상은 어휘력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자, 문맥 안에 있는 단어의 의미는 추론할 수 있는 어휘들이 대부분이고, 문장 그 자체를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 이런 논리적인 구성들을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이 지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함께 할게요. 사설 모의고사 독서 특징이 뭐냐 하면 추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6월이나 9월 수능 문제보다 사설 모의고사가 추론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추론이라고 말하는 건 정답의 근거가 명시적이지 않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많으면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난도가 높은 거죠. 어려운 정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는 추론 문제가 한 세트의 한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한 문항에서 선지 한두 개 정도가 추론 문장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추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선 지문의 넘버링부터 할게요.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넘버링을 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푼 시험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특허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 말의 의미가 같아요. 독점적인 것은 나만 알 수 있다. 배타적이라는 건 남은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보통 이제 특허청이 판정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결정이 되면 설정 등록 날을 기준으로 등록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설정 등록되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자는 4년 차부터 1년 단위로 등록료를 매년 납부한다. 그러면 20년 되는 날까지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특허권자의 사망 여부는 등장하지 않죠. 자, 만약에 사망할 경우는 상속된다. 그러니까 사망해서도 20년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산업적, 상업적인 것을 실시라고 부른다. 실시권을 원인에 따라서 허락에 의한 것과 법정에 의한 것으로 나누는데, 허락에 의한 것은 또 독점적 실시와 통상적 실시로 나눕니다. 독점적 실시는 독점적 권한을 포함해서 양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하면 특허권자도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 독점적 권한이 모두 독점적 실시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받은 자와 달리 제3자에게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의 주어는요, 특허권자입니다. 특허권자는요,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게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할 수도 없게 됩니다. 누구와 달리?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받은 자와 달리. 그럼 여기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받은 자는 특허권자와 달리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특허권자가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하는 순간 발명에 대한 실시와 또 다른 실시권 양도에 대한 권한이 모두 독점적 실시권자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 실시권은 여러 명에게 중복해서 양도할 수 있고 그 돈을 실시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자, 누구에게 지급하나 봤더니 양도받은 자가 양도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므로 특허권자가 아니라 독점적 실시권자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그러니까 아까 허락에 의한 것과 법률에 의한 것이 있었죠. 법정. 자, 허락에 의한 것, 독점적 실시권과 통상적 실시권은 권한 유무에 따라서 효력 발생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다른데, 독점적 실시권 같은 경우에 특허 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 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통상적 실시권 역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3자에게 대항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양도 이전에 발생한 통상적 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았어. 이때 새로운 특허권자가 특허권자에게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권이 양도됐을 때 새로운 특허권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특허권자가 제3자가 되겠죠. 법정 실시권은 특허권자나 독점적 실시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통상적 실시권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자가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때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즉 내가 특허권을 침해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라는 걸 입증하면 통상적 실시권이 발생합니다. 이때 등록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실시권자가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위에서 읽었던 허락에 의한 통상적 실시권과 다른 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오답을 진행을 못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지문 읽은 거 같이 따라오면서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결국은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을 알아도 근거가 명확한지는 또 다른 얘기니까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시도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가볼게요. 자, 4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2번이 왜 틀렸냐? 얘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 실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자, 실시권의 발생 원인은 허락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법정에 의한 게 있었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에 따라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바로 5번 문제가 추론 문제인데요. 자, 기억은 독점적 실시권, 니은은 통상적 실시권이었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인데 통상적 실시권만을 양도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자, 사실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나와요. 바로 독점적 실시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니은은 독점적 권한이 아니다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독점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은 타인도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배제된다는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1번과 3번과 4번은 명시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까닭이 나오는데요. 5번 역시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허권에 대한 기억을, 즉 독점적 권한을 양도받은 자가 없다면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받은 자는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는 독점적 실시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독점적 실시권을 가진 자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양도받은 요 통상적 실시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추론을 할 때 독점적 실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실시권자가 통상적 실시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통상적 실시권자는 또 다른 통상적 실시권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답지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번과 5번이 남았을 때 둘 다 명시적이지 않지만 통상적 실시권의 개념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번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명시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1, 2, 3, 4번 전부 명시적으로 판단 가능하고요. 자, 5번. 저작권은 등록되지 않으면, 자, 보기에서 저작권에 관한 얘기가 나왔죠.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저작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독점적 권한이 있는 실시권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독점적 실시권의 경우 특허 등록 원부를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등록되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차이가 없고 같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다. 이건 명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1, 2, 4, 1번, 2번, 3번, 5번이 명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4번이 정답인데 4번은 추론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선은요, 일단 제일 헷갈렸을 법한 게 3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을이 A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받기로 계약한 날부터, 자, 계약한 날부터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계약한 날부터 볼까요? 위에서 가보면 특허가 설정됐고 을에게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권한을 양도했고 을이 다음날 등록 원부에 등록했기 때문에 을의 권리는 12월 29일에 이때부터 권리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한 날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병이 발명 당시 출원된 A의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이 이때 밝혀진다면 같은 날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같은 날이니까 12월 28일이죠. 자, 12월 28일에는 특허권자의 권한은 발생했으나 독점적 실시권의 권한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독점적 실시권자가 아니라 특허권자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